챕터 2까지 설명이 끝났습니다. 아직 챕터 3 설명 남았습니다. 챕터 2의 문제가 3문제가 있습니다. 건너뛰어요? 뭘 건너뛰어? 아니 3부터 하신 줄. 아, 3부터 해 먼저? 네, 설명부터. 아, 그럴까요? 챕터 3 설명 먼저 할까요, 그러면? 아니요, 네, 2부터 하죠. 챕터 3는 충분 조건, 네, 이런. 필요 조건,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 이게 문제였지. 이 용어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는 Q이다. 이 조건문이 참이다. 라면은 여러분은 지금까지 뭘 배운 거냐면 이걸 배운 거예요. 두 가지 배운 거죠. 첫 번째, 진리집합을 비교할 때는 이런 관계에 있다는 뜻이겠구나 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배웠던 게. 챕터 1에서는 이걸 배운 거고요. 챕터 2에서는 뭘 배운 거냐? 얘가 되니까 Q 여집합이 P 여집합보다 작아. 즉, not Q이면 not P이다. 요것도 참이다를 배우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챕터 2 아직 문제를 안 풀었는데 다시 한번 챕터 1에서 조건문이라는 걸 배우면서 이게 참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를 배우는 게 챕터 1. 챕터 2는 조금 전에 배웠던 대우라고 해서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야 라고 해서 명제가 참이니까 그 대우인 얘도 참일 거야. 근데 얘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집합으로 보면 얘랑 얘랑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죠? 챕터 3에서는요 이 용어를 배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볼 거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가지 더 배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표현을 한 가지 더 배우는 거예요. 충분 조건, 말 그대로 조건이 더 이상 추가할 필요 없이 현재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충분 조건이라 쓰는 겁니다. P는 Q이다. 이건 맞는 말이야.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해. 학생은 사람이다. 학생으로 신분이 정해졌으면 사람이지 뭐. 집합으로 본다면 학생 집합이 더 작고 사람 집합이 더 크지 않겠어요? 그렇죠? 학생이 사람인 거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 이 상태로 이미 충분해. 해서 학생은 사람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거기 아까 니들 정석책 뒤지면서 웬 개가 나오지? 라고 했었죠. 그쵸? 네. 그거예요.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사람은 동물입니다. 사람은 동물이다. 사람은 동물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동물 되는데 뭐 다른 게 필요한가요? 근데 반대로 동물이 사람이다 라고 하려면 그 단어만 갖고는 부족해요. 내가 어저께 가다가 동물 봤는데 걔가 사람이었어. 그 동물은 예를 들어서 직립보행을 하고 말을 할 수 있으며 뭐 이런 조건을 더 추가해줘야만 그 동물이 사람이네 라는 말이 참이 되겠죠. 이해가요? 그래서 그때는 용어를 필요 조건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나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1번으로 나오던 2번으로 나오던 3번으로 나오던 결론은 P는 Q이다가 참이다 이 뜻입니다. 챕터 1, 2, 3마다 이렇게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다른 표현들을. 그리고 이런 게 있어. 아까 했듯이 P는 Q이다라는 이 조건문인데 진리집합을 구했는데 만약에 P와 Q가 이랬어. 그럼 아까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충분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진리집합이 반대로 그랬어. P가 더 커, Q가 더 작고. 그때는 뭐라고 부를 거냐? 그때는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리고요, 만약에 3번 두 집합이 같으면요. 같다는 얘기는 1번도 되고 2번도 된다는 뜻 아닌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이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하자면요. 필요충분 조건이 되도록 여러분이 속칙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앞과 뒤가 똑같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3x 빼기 1은 14라는 방정식을 풀어. 1을 이항식. 이해가? 근데 이걸 푸는 거랑 3x는 14 더하기 1을 푸는 거랑 똑같아. 그리고 이걸 푸는 거랑 x는 5를 푸는 거랑 똑같아. 무슨 말 이해가? 이거의 해를 구하나 이거의 해를 구하나 이거의 해를 구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이거잖아. 사실은 방정식을 풀던 부등식을 풀던 똑같은 집합이 나올 수 있도록 식을 변형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최대한 간단한 이론꼴을 만들어냄으로써 이 방정식의 해는 5야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필요충분에 맞게 계속 식을 바꾸는 겁니다. 계속 똑같은 식이 나올 수 있도록 바꾸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이것도 힘들어져. 복잡해져.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요거 세 가지 하나 암기해두고요. 챕터별로 챕터 1 이거 배웠어. 챕터 2 이거 배웠어. 챕터 3 이거 배웠었고, 그리고 요 챕터 3의 나머지 용어들은 요런 관계에 있을 때 부르는 용어다 라고 이해하면 22단원 명제 조건이 끝납니다. 저 마지막 거 설명 다시 해주세요. 뭐라고요? 저거 P는 Q에 나가서. 이게 같다는 얘기는 1번도 되고 2번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전에 배우지 않았어? 집합끼리 같다를 어떻게 정의한다? 얘가 되고 얘가 될 때 우리는 같다고 정의를 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같다는 얘기는 1번, 2번 둘 다 내용상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1번에서 쓰는 충분이란 말과 2번에서 쓰는 필요한 말을 합친 말을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과연 무슨 말인지? 자,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냥 떠들어도 문제 푸는 게 더 나아. 그치? 예를 드는 게 나아. 일단 챕터 2에 있는 아까 있던 이 대우라는 개념 22-5번을 통해서 대우가 뭔지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역과 대우도 구해서 이 모두가 참이다 아니면 거짓이다를 지금부터 판단하라 이겁니다. 다시 한번 주어져 있는 명제와 그것의 역, 그것의 대우를 찾아서 각각 참, 거짓을 찾아라는 얘기예요. 1번 보면 이런 거죠. x, y가 0이면 x는 0, or y는 0이다. 이거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이거 일단. 그치? 니들이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참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들. 그치? 그래 안 그래? 아니. 뭐요? 원래 이것도 증명이 있는데 원래 이것도 증명한 게 있어 사실은. 근데 그냥 그렇게 외우고 있었죠. 그쵸? 곱한 게 0이면 둘 중에 하나 0이다. 그쵸? 그럼 이거의 역은 뭘까요? 자, 여러분은 이 면을 찾는 거예요. 면. 왜? 면을 기준으로 이 앞에가 뭐고? 가정. 뒤에가 보니까 결론이거든. 그치? 그래서 역은 뭐 하는 거랬어, 역은? 가정과 결론을 뒤바꾸는 거라며. 그치? 영어 뭐라고 쓰는 거예요? 얘부터 쓰는 건다. 이해가죠? x는 0, or y는 0이면. 그래서 여기 결론 부분 뭘 쓰는 거야? 가정 부분 쓰는 거야. 그치? x, y는 0이다.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곱한 값은 0이다. 참이죠. 참이에요. 그 그 다음에 대우는 뭘까요? 무조건 참이. 그렇죠. 원래 게 참이가 대우도 무조건 참입니다. 원래 명제가 참인데 대우도 참인데요. 대우는 뭐라고 쓰는 거죠? 방금 역은 마찬가지 면을 기준으로, 그렇지? 앞에 있는 게 가정이잖아. 이 가정에 낫을 붙여야 돼요. 0이 아니면. 그럼 이렇게 쓰는 거지. x는 0이 아니. 5의 부정은요? and는 우리가. y도 0이 아니면. 결론 부분도 x, y는 0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거야. 여러분은 원래 문제가 이거야. 문제가 얘가 나와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물어본다 이거야.
둘 다 0이 아니면 곱한 것도 0이 아니야? 이거 물어봤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헷갈려요. 그러면요 얘의 대우인 얘를 찾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얘의 대우가 얘인 건 이해 갔어요? 근데 얘의 대우는 또 얘예요. 상관없네. 이해가요? 왜냐면 대우라는 게 뭐였어? 이거 앞뒤 바꾸고 낱낱 붙이는 거라며. 이거 앞으로 붙여서 낱 붙이는 게 이거 아니에요? 이거 뒤로 보내서 낱 붙이는 게 이거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의 대우가 얘죠? 얘의 대우가 얘예요. 대우끼리 서로 대우 관계예요. 말이 좀 이상한가? A의 대우가 B면요 B의 대우도 A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인지 궁금하면 여러분은 이게 참인 걸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네. 일단은 뭐 자세한 거는 넘어가고 일단 역을 어떻게 만드는지 대우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이해 갔습니까?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바꾼다. 대우는 가정과 결론도 바꾸고 둘 다 낫 붙이는 게 대우라고요. 2번 한번 볼게요. 2번 x는 2이고 y가 3이면 x 더하기 y는 5이다.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초등학교 문제예요. 그렇죠? 참이죠. 그럼 아마 대우도 무조건 참일 거예요. 일단 네. 이해 가죠. 그 다음에 얘 역을 찾아라 하면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먼저 빨리 면을 찾아야 돼요. 면 if 가정이죠. 면을 찾은 뒤 이 앞에 게 다 가정 뒤에 게 결론이야. 가정 부분 결론 부분을 바꿔 쓰는 거라 했어. 그렇지? 이 역이라 그러니까 뭐라고 쓰는 거야? x 더하기 y가 5이면 x는 2이고 y는 3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거짓.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그지지. 거짓이죠. 더해서 5가 나온다고 무조건 해가 2, 3이야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해가 더 많으니까. 이건 거짓입니다. 이런 식으로 1번은 역도 참이었지만 2번은 역이 거짓이에요. 그 정확한 이유가 뭐냐면은 해집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의 의미는 보다시피 이게 2,3밖에 없다는 뜻이고요. 얘의 의미는 뭐 1, 4도 있고 2, 3도 있고 3, 2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집합으로 따지면은 이런 관계예요. 보다시피. 그러니까 첫 번째 명제가 참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앞뒤를 바꾸면 이게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번 역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럼 대우는 뭐예요? 참이. 낱낱 붙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x 플러스 y는 5가 아니면 그 낱낱 붙이 뭐야? x는 2가 아니거나 y는 3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 이게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더하는 건 5가 절대 나오면 안 돼. 그러면 x 2가 안 나오거나 y는 3이 안 나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거나. 그게 뭔 소리야? 그리고니까 또 등이 되어야겠죠. 나서 붙이면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증명을 어떻게 하지 되게 난감하잖아요. 어떻게 증명하지?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증명을 만약에 물어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고쳐서 푸는 겁니다. 이건 쉬우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이라는 거죠. 어쨌든 일단 왜? 처음 게 참이었으니까 태우가 참일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지금은 이걸로 대우 만들어봐. 현재 요 문제의 목표겠지만 실제 시험은 이걸 낸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맞는지 틀렸는지. 그때 여러분이 빨리 이거에 대우를 찾아서 대우가 참이잖아. 너 참이야. 이렇게 알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원래 그걸 배워야 되는 건데 배울 시간이 없죠. 그거를. 3번.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뭐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ax 제곱이 0보다 크면 a는 음수이다. 자, 면이 여기 있어잉. 자, 아까 배웠던 기억나? 어떤의 부정은 모든입니다. 그리고 해석이 힘들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인 x가 있니?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어떤 실수 x라고 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이거다인 x가 있니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양수 나온다는 얘기는 이 제곱이 어차피 0 이상 아닌가? 네. 거기에 얘를 곱해서 양수 나와야 되는데. 이 양수. 그러면 a는 무조건 양수 아니야? 일단?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다인 게 있어요? 거짓이 있어. 없죠. 그럼 이건 거짓이겠네 일단. 이해가? 이건 거짓이야. 아니 이게 일단 아무리 못해도 0이고요. 나머지 양수예요. 근데 a를 곱해서 양수가 나왔어? 그럼 a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요 일단. 네. 그렇죠. 근데 0이 음수다라고는 될 수가 없잖아. 그런 실수는 없으니까. 이건 거짓입니다. 자, 그럼 이거에 역은 뭘까요? 판단에 면 기준으로 앞뒤 바꾸면 돼요. 그렇죠? 근데 요 앞에 있는 요 표현 있죠. 요거. 저거 어떻게 써요? 모든 아니 이건 낫이 아니야 지금. 그냥 앞뒤만 바꾸는 거야 일단. 부정이 아니다. 대신에 요 표현을 어디에 붙이냐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붙여야 문장이 매끄러운가. 근데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 그러니까 가정 경험을 보게 되잖아. A가 음수이면, 그치? AX 제곱은 0보다 크다 아니다. 일단 이건데요. 네. 단지 요 수식어라고 할까? 뭐라고 하는 거냐? 요게 어디에 요 전체 문장 중에 어디에 넣어야 문장이 매끄럽냐 이거죠. 저 X가 아니 저 A랑 A가 음수일 때 어떤 실수 X가 뭐 그렇지 뭐 이렇게 넣어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와, 근데 상관없잖아요. 그 맨 앞에 넣어도 상관없어요. 맨 앞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맨 앞에다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요거이면 요거이다 해도 상관없죠. 어차피 저기 내용 뜻이 그런 x가 있다 없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저 수식이 어디에 들어가서 사실 상관없어요. 지금 답안지를 보면은 답안지에는 요 뒤에 넣었습니다. 요 뒤에다. 이때 a가 음수이고 a가 음수인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a가 음수인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ax제곱은 0보다 크다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그냥 이거이면 이거인 x가 있다는 뜻이에요.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차이가 어디실까요? a가 음수예요. 이걸 만족하는 x가 있어요. 다시 a가 음수예요. 음수에 예곱해서 양수 나왔으니까 x는 0이 아닌 모든 수죠 사실은. 네. 뭔 말인지 얘가? 다시 힘들어. 다시 할게요. a가 음수야. 그치? a가 음수고 요건 양수야. 아니면 0이야. 그치? 곱하면은 음수가 나오거나 0이 나오거나 숫자가 나오겠네. 그치? 네. 그러면 0보다 큰 애가 있어요? 없죠. 없죠. 없으니까 또 거짓이야. 다 거짓이.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표현이 등장하면요, 이 표현은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그런 x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a가 음수예요. 이건 양수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곱이기 때문에 0 아니면 양수거든요. 곱하면 보다시피 음수 아니면 0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인 건 없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건 거짓이라는 거죠. 이해가요? 표현을 어디다 넣는지는 그건 적당히 넣는 거고. 그러면 대우는요? 공사 못 끝내. 이거에 낫을 붙이면 뭐야? 0이 아니야. 0 이상 이면 이게 낫 붙이면요? 0이야. 그리고 요거에 낫을 붙이기 때문에 뭐야 이제? 모든 실수 x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문장을 처음에서도 사실 문제 읽는데 뭐 어려운 거 없을 겁니다. 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거이면 요거이다 하던가 요거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거이다 해도 상관없죠. 해석 자체에는 큰 다른 차이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하면은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볼 것도 없이 왜요? 원래 명지가 거짓이었으니까 거짓일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아까 얘기했듯이
문장을 복잡하게 가지고 야 이게 참이건지 애매하다 싶을 때는요 대우를 대신 찾으면 돼요. 대우가 참이네. 이거 참이겠다. 대우 부정이 있었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걸 배우는 나원이라고 이게. 이거를 찾으려고 막 머릿속에 쌓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복잡하다. 어렵다. 야 더해서 5가 안 나오는데 왜 2가 아니거나 3이 아닌 거예요? 왜? 이거 어떻게 찾을 거야? 그럴 때 대우를 찾으면은 배우는 것도 쉽다는 거죠. 그걸 배우는 문제라고요 이게. 할만해요? 매우 재밌네. 22-6과 7이 재밌는 거야. 이 문제는 3단 논법과 플러스 4단 포엠마 대우 매우 이 두 개를 섞는 겁니다. 자, 3단 논법이 뭔지 기억날까요? 3단법은요 A는 B다도 참 B는 C다도 참이면 A는 C다. 결론이 그치 A는 C다였어. 이거 기억나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렇게 꼬리 물기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찾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A는 B, B는 C. 따라서 A는 C. 이해가죠? 그 다음에 대우는 뭐였습니까? A는 B다가 참이야라다 보면 결론이 뭔지 알아요? not B는 not A다예요. 이 대우예요. 기억나요? 네. 내가 두 줄로 걷다는 얘기가 참이란 뜻이 알았어. 그치?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참이면 새로운 참 하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 마찬가지야. 이게 참이면 새로운 참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건 3등분법이 이건 배우고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자, 이게 무슨 문제면 이런 거라고. 1번 볼게요. P는 나 Q야. 나달은 Q야. 그러면 P는 나 R이야라는 이 새로운, 그러니까 뭐 이게 상대방과 토론을 하는데, 아니 이거면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면 이거이지 않습니까? 이 두 문장으로 이 세 문장, 새로운 문장을 유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PQR로 나오니까 이게 뭔 소리가 나게 하겠죠? 요 다음 예제를 보면 재밌어요. 다음 예제가. 무슨 말 알겠어? 자, 일단 이렇게 보자고. 결론이 이거 3단 논법 현재에서 못 써요. 네. 연결이 안 되거든. 근데 이게 된다고요. 이게 참이라고요? 두 줄이잖아. 참이라고요? 그러면요, 이거에 대우가 참이에요. 대우가 누군데요? 얘의 부정. Q는 얘의 부정. not P다. 이게 참이 돼요. 이해 가요? 뒤에 있는 얘가 참이라고요? 얘가 참이면요, 얘의 대우. 얘 대우죠, 대우. 대우. 누구죠? 매우 not Q이면 이거의 부정. 아니다. 이게 참이 돼요. 이런 식으로 파란색 대우를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문장으로. 이해 가요? 그러면 얘까지 합쳐서 앞에 나온 두 개와 지금 대우 이 두 개를 합쳐서 혹시 이 네 개로 3단 문법 가능할까요? 이게 합치면? 가능해요. 네. 어떻게? 두 개 대박. P는 그렇지. P는 not Q이다인데 not Q면에다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면 P는 R이다라는 이런 결론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3단 문법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된 문장 P는 나다. 이걸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1번은 잘못된 거야. 이게 아니라 이걸 만들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틀린 거예요. 네, 옳지 옳은 걸 찾는 거니까 1번은 틀린 거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네. 물론 3단어법은 이렇게 두 개 됩니다. 참고로. 이거 두 개는 뭐죠? 나달은 Q이다. Q는 나피이다. 아, 나달은 나피이다. 사실 이 문장과 이 문장도 서로 대우 관계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결국은 같은 거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문장만 갖고도 이렇게 추가적인 문장들을 더 이렇게 생성할 수 있는 거예요. 논리를 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냥 꼬리 연결하기밖에 안 돼. 단순하게 보면 2번 볼게요. P는 not Q이다. R은 Q이다. 이 두 개로 P는 not R이다를 만들 수 있느냐? 자, 일단 이 자체는 보다시피 3단 문법을 못 씁니다. 네. 그러니까 가정과 결론이 같은 게 하나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게 없어요. 그렇죠? 얘는 가정이 P인데 얘는 결론이 Q예요.
이거는 결론이 Q인데 이건 같은 R이야. 같은 게 없어, 그렇지? 그래서 뭐부터 만드는 거냐면은 대우부터 만듭니다. 대우. 얘의 대우가 뭘까요? P는 낙Q의 대우. Q는 나. Q는 낙P다예요. 얘의 대우는 뭘까요? 낙Q는 나달이다예요. 그러면 이것까지 같이 쓰면은 이제 연결이 되는 게 생길 거예요. 네. P는 낙Q인데 낙Q는 나달이거든. 이렇게 두 개를 합치니까 어떤 문장이 탄생해? P는 나달. 나달이다. 오! 나왔네. 맞네.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2번과 같은 문장을 추가적인 논리로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잠깐만요. 재미가 없으니까 3, 4, 5번 안 할게요. 네? 맞아요? 3, 4, 5번 다 3, 4, 5번 다 틀릴 거 아니야 어차피. 정답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22-7번 볼게요. 7번. 7번이 재밌다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친구랑 말싸움 할 때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머리도 삼성도 보면. 뭐라고? 22-7번. 이게 나오니까 이제 학교 시험에도 이런 비슷한 논리 문제를 시험에 가끔 내. 왜 이렇게 길어요? 그러면 머리가 터져요 진짜. 지금 보니까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이래요. 날씨가 날씨. 춥지 않으면 제비가 돌아온다. 네. 응? 제비. 네. 제비요. 제비 몰라요? 제비가 영어로 뭐라고 하지? 삐약삐약. 아이씨. 나 왔는데. 제비가 영어로 뭐였죠? 영상에서 봤는데. 까먹었네. 제비. 저도 알고 아는데. 제비가 영어로 뭐였지? 제비. 처음일까요? 애우제비요? 모래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참 문과적 감성이 묻어나는 뭔가 그런 문장 같아요. 자, 이 두 문장이 참여랍니다. 그럴싸해 보이나요 혹시? 제비 날씨가 춥지 않으면 제비 돌아온다. 네. 제비가 보통 새해 들어. 강남 간다고 하잖아 보통. 그래요? 아이씨. 왜 강남? 날이 추워지면 보통 제비가 강남 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강남이 정확하게 지칭하는 게 아마 홍콩 지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강남이 아니게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데 표현은 쓴단 말이야. 제비가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알고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추우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추워요? 겨울철에 그렇죠? 추우니까 따뜻한 데 가 있는데 따뜻한 데가 이제 그 중국 쪽 아마 홍콩이나 아니면은 더 멀리 갈 수도 있나? 어쨌든 거기 갔다가 이제 봄 되면 다시 돌아온다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장도 뭐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날씨가 춥지 않으면 제비가 돌아온다. 두 번째 문장 봄이 오고 춥다. 이건 뭐 맞는 문장 같아, 그렇지? 둘 다 우리 상식적으로 맞는 문장 같아. 그럼 이 두 문장만 갖고는 새로운 명제인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온다. 제비가 돌아온다. 이것도 3단원 법이죠? 이거를 만들기에는 뭔가 문장이 부족하답니다. 네. 이 두 개만 갖고 얘를 만들어내기에는 뭔가가 논리가 하나 부족하다. 이 논리가 뭐가 돼야지 이 세 개로부터 결론이 이렇게 나오겠는가? 그 문장을 찾아라는 문제예요, 이게. 날씨가 춥지 않으면 봄이 오겠죠. 뭔 말인지 이해가요? 자, 이거를 그렇죠. 아까 했을 때 말장난으로 그냥 느낌상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수학적으로 정확히 만들 수 있다는 우리가 뭘로 방금 배운 이 대우와 산론법을 섞어서 말해요. 3대. 그러니까 아까는 기호로 배운 거고 지금은 이제 문장으로 배우는 겁니다. 자, 이거를 기호화해야 돼요. 지금부터 이렇게 합시다. 잘 보면요, 4개가 있어요. 날씨가 춥지 않, 제비가 돌아오, 봄이 온다, 꽃이 핀다. 4개가 있어요 지금 보면. 그렇죠? 그리고 앞에 거는 춥지 않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춥다면 춥다지 왜 하필 또 춥지 않다야. 부정인가 봐. 이해가? 그러니까 이런 거지. P 순서대로 P, Q, R, S 4개 쓸게요. 이렇게 순서대로 P부터. P는 첫 번째 거 날씨가 춥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낙피인 거죠 이제. 이해가요? 제비가 돌아온다. 이게 Q라고 합시다. 제비가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봄이 온다. R. 봄이 온다. 뭐냐? 봄이 오면 한참 걸리는데 꽃이 핀다. 야 이게 좀 그렇다니. 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나는 이게 좀 그렇다. 왜요? 이게 우리 때는 내가 이제 나 때는 말이야. 고1 첫 시간에 뭐 배운다고요? 집합. 집합. 그 다음에 뭐 배워요? 영재. 명제를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나 때는 한 3월 둘째 주, 셋째 주쯤 이걸 배워요. 이제 학교 진도상. 그러니까 3월 둘째 주, 셋째 주니까 봄에 걸리는 얘기가 나오지 이렇게 보다시피. 응? 이해가? 봄에 걸리는 얘기가 나온다. 근데 이게 교육관이 바뀌었잖아 지금, 그치? 그럼 저희 가을로 나눠. 그 이게 가을이란 말이야. 이때는 이거 배울 때가 학교 진도상으로는 가을에 맞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요? 낙엽이 진다 이런 식으로. 뭐 은행잎이 노랗게 변한다. 뭐 이런 식의 가을 가는 야 이게 몇 년 전부터 만든 거 아직 써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다시피 계절이 안 맞는 문제. 니들은 지금 선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맞긴 한데 그치? 좀 있으면 봄이니까. 성대지. 근데 실제 고1 애들은 이거 가을에 배운단 말이야 이 문제를. 늙은 티 나요. 뭐라고요? 책이. 책이 늙은 티 나요. 그쵸. 역시 오래된 책이에요. 그쵸? 자 이거 4개 이해 갔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뭐죠? 나피는 나피는 휴다. 휴다인데 아까 이거 다 이 문장이 다 참이라고 했으니까 두 줄로 긋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은 뭐죠? 잠시만요. R은 R은 X. S다예요. 그리고 자 그럼 마지막에 내가 만들어야 되는 문장은 뭐죠? 이게 뭐라고? 봄이 온다. 봄이 오면 R은 재미가 돌아온다잖아. 봄이 오면 R이면 R은 휴다. Q다. 자 그럼 뭐가 하나 빠져서 이걸 못 만들까? R은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일단 맞다 이거야. 조합을. 이거 조합을 해봐. 3단 문법으로 조합해봐. Q 아니 R로 시작해서 Q로 끝나야 돼요. P는 X다. 아 P는 X다. 나 다시 나피는 X. 요거 세 개 합쳐서 이거 만들려면요. 네. 자 보다시피 R로 시작해서 Q로 끝나는 문장입니다. 자 R은 S다. 요건 R로 시작하는 문장이고요. 나피는 Q다. 이건 Q로 끝나는 문장입니다. R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요. Q로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두 개 연결하고 싶습니다.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S하고 Q. S는 나피다겠죠. 왜 그러지? 그러면 얘는 얘고 얘는 얘고 얘는 얘니까 별로 얘는 얘 아니야? 너무 머리 아픈데 잠깐만. 뭐라고요? 아니까 보다시피 R은 S다라는 문장이 있고요. 나피는 Q라는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있다고요. 그럼 이거 두 개 연결한 이 연결만 하나 만들어주면 이런 승노법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아우씨, 야 R은 S다가 있고 이렇게 빠버우주. 나피는 Q에다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이게 있잖아.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 나는 목표가 이걸 만들고 싶어. R로 시작해서 Q로 끝나는 이 문장. 근데 얘랑 연결되는 구조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럼 뭐야? 이거 하나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얘는 얘이다 이렇게. 이해가? 그리고 얘랑 대우가 누구죠? 얘랑 대우? P는 나데스다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 또는 이 문장이 필요한 거예요. 나데스다. 둘 중에 한 문장이 있어야 돼. 그래야 3단 문법을 이용하면은 저 새로운 문장,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온다는 문장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글로 쓰면 뭐가 되겠어? S는 나피다. S. 꽃이 피면 꽃이 피면 날씨는 춥지 않다. 날씨는 춥지 않다. 날씨는 춥지 않다. 아니면 이거에 이제 대우입니다. 대우는 뭐예요? 피. 날씨가 추우면 날이가 아니라 날씨가 추우면 나데스이다. 꽃이 피지 않는다. 그치? 이 둘 중에 하나는 필요하다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를 넣어야만 이 두 개의 플러스 제까지 해야지 이걸 만들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기 중에 뭐가 답이냐 이겁니다. 날씨가 추우면 꽃이 피지 않는다. 5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논리를 할 때 논리가 하나 빠진 거야 이제. 이게 여기서 점프할 수 없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날씨와 제비, 봄과 꽃인데 나는 봄과 제비라고 해서
위 문장, 아래 문장에 있는 거 하나씩 이렇게 연결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 결론 내려면 연결고리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두 문장 사이에? 그게 뭐냐 찾으라는 문제고요. 이걸 글로 찾으면 힘들어요. 지금처럼 기호, 수학에서 배웠던 기호, 화살표, 낫, 그리고 대우 이런 거 이용하면은 쉽게 문장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재미없어요? 재밌죠, 이거? 나오는 대로 재밌어요. 뭐라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 이게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거보다 이게 더 재밌죠, 확실히. 말 갖고 노는 거니까. 끝. 뭐 끝이야, 이 새끼야. 끝. 치 아니에요. 이게 챕터 2 내용이라고 여기까지가. 챕터 3 남았습니다. 피터셀 몇 문제예요? 세 문제인데 세 문제 안 풀 것 같아요. 한 문제만 하죠. 아니야, 한 문제 너무 금방 끝나는데. 아 뭐예요? 일단 한 문제 일단 합시다. 그리고 시간 남을 것 같아요, 느낌이. 한 문제. 나머지 못 푼 거는 뭐 뭐라고? 내가 그래. 한 문제. 어떻게 좋지? 이 개드리퍼들을 어떻게 좋지? 래퍼로 바꿔주세요. 22-8번 문제. 별거 아니요. 자, P는 Q2 기이한 충분 조건.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 S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일 때 기억. P는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맞느냐? 니은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맞느냐? 지금 Q는 S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맞느냐? 자, 다시 할게요. 이 조건 얘기 나오는 것들, 필요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이 얘기는요, 챕터 3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챕터 3 용어입니다. 이해가요? 이거를 챕터 1에 등장한 걸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온 상황들을? 필요 조건이면 할 수.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챕터 1에는 뭐 배웠냐면요, 충분 조건이 나오면은 앞에 게 작아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치? 충분 조건이란 말 나오면 앞에 게 작아서 P가 Q의 부분 집합. 아니, 이게 쓸까 일단? 이렇게 쓸까? P는 Q에다가 참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집합 단원으로 설명하면요, P는 Q의 부분 집합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챕터 3는요, 이 용어가 추가된 겁니다. 용어 하나만. 내용은 앞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은데 용어가 추가된 거야. 충분 조건이란 거 해석할 수 있겠어? 필요 조건 해석할 수 있겠어? 이런 식의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요 세 가지 용어만 추가되고 보면 돼요.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충분만 기억하세요. 앞에 게 작다. 이렇게. 그럼 선생님, 용어가 바뀌면요, 반대겠죠? 뒤에 게 작은 거예요. 이해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렇게가 참이 아니라 거꾸가 참일 거란 얘기야. 즉 R은 Q에다가 참이고요. 세 번째 것도 S는 R에다가 참이고요. 네 번째 것도 Q는 S가 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은 이게 참인 거고 필요는 반대가 참인 거라고 이렇게. 왜냐고? 필요는 집합으로 봤을 때 이런 거 아니었어? Q가 더 크거든요. R이 S보다 더 크거든요. S가 Q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자, 다시 한번 순서 봐. P, Q. 그래. P, Q야. Q, R. 그래. Q, R이야. R, S. R, S야. S, Q. S, Q야. 근데 충분이란 말이니까 앞에가 작아봤다시피. 근데 필요는 뒤에도 작아요. 집합으로 보면 이 얘기입니다. 이거를 명제 1단원에서 보는 게 이거죠. 작은 쪽에서 큰 거 가는 게 참이니까. 이거는 P가 작네? P는 Q에다가 참. 이거는 R에도 작네? R은 Q에다가 참. S가 작네? S는 R에다가 참. Q가 작네? Q는 S에다가 참. 이해가요? 니네
집합에서 배웠던 거를 여기 명제 챕터 1 한 번 더 배웠고 3에서 한 번 더 배운 거예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라고 이게. 단원마다 표현을 달리 했을 뿐 같은 거 배우는 거예요. 다시. 저 참기호는 반대로 못 쓰겠죠. 이거 하루 거꾸로? 네.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쓴 거예요. 무조건. 아, 그러니까 화살표는 이쪽 이건 니들 뭐라고 돼? 이쪽 오른쪽으로 하는 것만 쓰게 돼 있어요. 화살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할 때는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이 두 번째 같은 건 이거보다는 Q가 앞에 있고 R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이걸 안 써요 우리가. 니들 반지선 할 때도 OP 반지선을 이렇게 쓰지 이렇게 쓰지 않잖아. OP 반지선을. 얘가 이렇게 안 쓰는 것처럼 화살표는 무조건 왼쪽 오른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뒤집힌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집합이 오히려 이해하기 좋을 거예요. 충분은 이쪽, P로는 이쪽. 그리고 화살표는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뒤집힌 거예요. 좌우가. 이해하죠? 그러면 기억은 이게 뭔 질문일 것 같아? P는 S이기 위한 충분조건입니까? 이게요. 집합으로 따지면 뭘 증명하는 거랑 똑같아. 이게 집합으로 따지면 이게 P가 더 작나요? 라는 지금 이거 증명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챕터 원서 배운 건 뭐야? 이게 참인가요? 라는 거랑 똑같아요. S구나. 이게 다 무슨 말인지? 네. 그럼 니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야.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거 할 거예요, 이거 할 거예요 차이예요. 집합이 편한 친구들은 이 네 개의 집합을 이거 만들면 돼요. 명제가 편한 친구들은 이 네 개를 만들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집합은 예를 들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든지 집합의 각종 법칙들을 써서 푸는 거고요. 명제는요, 아까 배웠잖아. 3단 문법을 푸는 거예요. 3단 문법과 대우. 이해가? 자, 일단 요거 볼게요. 자, P, Q, R, S. 그치? 이게 참이야. R은 Q다. 이렇게도 참이야. S는 R이다. 이렇게도 참이고, Q는 S다. 이렇게도 참이야. 뭔가 돌아가는 느낌 들어, 여기? 이게 뭘 것 같아? 이 셋은 똑같은 애들이에요.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가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이걸로 볼까요? 앞에서 배우지 않았어? A는 B의 부분집합이고요. B는 C의 부분집합이고요. C는 A의 부분집합이래요. 결론. 다 똑같다. 다 같은 집합이에요, 세 개가. 오. 여기는 그게 보이거든? Q, S, R. Q, S, R. 요것들. Q, S. R은 R이 더 작아. 그러니까 R보다 Q가 더 커. Q보다 S가 더 커. 근데 S보다 R이 더 커. 이게 뭔 일이래? 이 셋이 같은 집합이거든. 오. 그러니까 집합으로 봤을 때는 이 관계를 이해하느냐. 명제로 봤을 때는 이게 결국은 셋이 같은 문장이야. 3단부로 언제든 만들 수 있으니까. 이해가? 그러니까 P는 S다. 만들 수 있어 없어? P는 Q이고 Q는 S이므로 P는 S다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 만든 거예요. 집합으로 본다면 P가 S 부분집합입니까? 네. P가 제일 작고요. 지금 보면. 그렇죠? P가 제일 작고요. Q, R, S는 같은 집합이에요. 이렇게. 벤다이그램 이런 모양입니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기억, P는 S 부분집합 맞나요? 맞죠? 집합으로 보면 이거고 명제로 보면 이거라고. 그거를 3단원에서는 이 용어를 바꿔 쓴 거예요. 충분조건이라는 용어로. 이해가요? 구분이 좀 되겠어? 3단원에서 쓰는 용어, 1단원에서 쓰는 용어, 그리고 이 앞단원, 집합에서 배웠던 표현. 이건 뭔 뜻일 것 같아요? P조건이니까. 반대겠죠, 그쵸? 그러니까 집합으로 보면요, R과 P가 있을 때 앞에 게 더 크다는 뜻이에요. 명제는 화살표를 이제 오른쪽 쓰게 되니까 뭐야? P는 R이다. 이게 맞냐는 질문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P가 제일 작거든요, 현재 지금. 그쵸?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죠. 두 번째 것도 맞죠. 기억도 맞고, 미호도 맞고. 이해가? 이게 가안가. 디귿은요, P가 충분 조건은 뭐였죠? 앞도 작고, 뒤도 작으면 둘은 같은 집합. Q와 S가 같은 집합인가요? 라는 질문이고요. 집합으로 따졌을 때. 이해가요? 명제로는 이게 이제 쌍조건문이라고 그러는 건데, 물어도 됩니다. QS가 이렇게 양쪽이 되냐는 거예요. Q는 S가 더 참이고, S는 Q가 더 참이냐는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우리는
필요충분 조건에 쓰는 겁니다. Q랑 S는 같은 집합 아닌가요? 그다시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거죠. 아, 처음 보네. 그러니까 내가 일단 이 단어는 챕터 3는 이 용어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이 용어만 추가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충분 조건 앞에 게 작아. 집합으로 봤을 때. 요렇게 읽는 게 참이야. 요 방향으로 요렇게 읽는 게 참이야. 그걸 우리는 충분 조건이라 불러. 혹시 필요 조건 나오면 그거 뒤집어 보면 돼. 방향을. 그게 참이야. 필요 충분은 양쪽 다 돼. 그거를 아까 했듯이 명제, 조건문과 3단 문법으로 이해하던가 아니면 집합, 부분 집합 관계를 이용해서 이해하던가. 이해가? 그러니까 이게 단원이 뭐 되게 길어 하시는 되게 길잖아. 그렇지? 이게 챕터 3까지잖아. 지금 챕터 2는 없어요. 지금 현재 챕터 2는 아까 했듯이 대우 배우는 겁니다. 대우. 이 자체가 힘들면은 새롭게 앞뒤 바꿔가지고 대우 만들어 푸는 거니까 그거는 뭐 지금은 안 썼는데 뭐 가끔 쓸 때도 있죠. 뒤에 푸드보면 아마 쓸 때가 있을 거예요. 이해 갔어? 이거 하나에 20단원 집합부터 22단원 조건까지 다 들어갔어. 이 하나에. 이게 집합 관계를 이해하느냐와 명제에서 3단 문법을 이해하느냐와 마지막에 배우는 이 조건이라는 용어를 이해하느냐 이 세 개가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야. 그리고 하다 보면은 할만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미가 없어질 때는 아까 얘기했던 그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그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면 재미가 확 살아날 겁니다. 다시 와 이게 이런 거 하려고 만든 거였어 라고 그 느끼죠. 확실히 아 이게 논리 배우는 학문이구나. 확실히 내 논리가 뭔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거야. 그치? 응? 그래서 얘기했잖아. 우리 김투가 없어졌으니까 김투 우리 뒷담화 하면서 할게요. 예. 김투가 누군지 알죠? 네. 그 김. 김원희와 김투가 있는데 김투. 예를 들어서 천재는 악필이다와 김치는 악필. 김투는 악필이다. 악필이 뭐지? 글씨 못 쓴다고. 아, 고로 김투는 천재. 천재다. 이 문장이 맞냐 틀리냐라고 할 때 천재 이게 P고 악필 이게 Q라면은 첫 번째 문장은 P는 Q이다고요. 김투 얘가 R이라면은 두 번째 문장은 R은 Q이다예요. 이 두 개로 R은 P이다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질문이. 불가능해. 못 만들죠. 연결할 수가 없어요. 한문법으로. 그럼 이 문장은 거짓이에요. 김투는 천재가 아닌 거죠. 이해가요? 이해가? 그러면 이렇게 할까? 김투는 글씨를 잘 쓴다. 명필이다. 저는 아예 안 돼요. 그러면 김투는 천재인가 천재가 아닌가 만드시오 하면은 천재가 P야? Q는 앞이고 P는 Q이다가 차이나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김투가 R이에요. 명필은 뭐겠어요? S. 낙큐예요. 어? 이해가 낙큐인 거예요. 그럼 대우 악필의 부정이니까 명필 글씨 잘 쓴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우로 이거 두 개 연결은 지금은 안 되지만 대우가 있습니다. 이거의 대우는 뭡니까? 낙큐의 낙큐는 P. 나피다예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죠,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R은 나피이다. 문장 바꿔보세요. 김투는 천재가 아니다죠. 아. 이해가 하죠. 이건 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단순한 거지만 너희가 뭐 수학뿐 아니라 과학을 하던 국어 하던 기본 논리라는 거죠 이게. 이 논리를 만들 수 있느냐, 새로운 논리를 만들 수 있느냐. 네가 무슨 말 했어? 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인 건지, 그거 그럴싸한데 인 건지. 그걸 따지는 겁니다. 나머지 두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 예.